2017년 3월 28일 3일차 충주역에서 백로공원 인증센터까지 62km. 식당이 가까이 있으므로 아침 식사를 먼저 하고 다시 숙소로 와서 양치를 할 요량으로 길을 나섰다. 어제 점심과 저녁을 먹은 식당 외에 다른 곳을 찾으려고 모텔에서 한 블록 뒤로 돌았다. 충주 해장국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입구에 축하띠를 두른 화분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소머리 국밥이 주요 메뉴인 것 같았지만 든든한 내장탕을 주문했다. 10,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적어 놓았기에 내용물이 궁금했는데 주인이 전부 한우라고 강조하기에 맛을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국물이 진했으며 조미료를 많이 사용한 것 같지 않았다. 내장에서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면 내장탕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했을 정도였으나 내장의 양이 적었다. 밑반찬은 외로워 보일 정도로 단출했지만 배추 겉절이에 주인의 정성이 느껴졌다. 짐을 싸서 여관을 출발해 네이버로 길을 찾으니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를 지나 AV 지도와 만나는 지점으로 안내했다. 이번 여행에서 사용하는 지도 앱은 우리강 이용 도우미에서 제공하는 앱이다. 그 지점에 도착하니 남한강을 따라 설치된 자전거 전용 도로와 만나고 2-3km 정도를 더 가니 단월 양수장 앞에서 자동차 도로와 멀어지면서 강변으로 내려간다. 수안보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MTB 자전거가 3대 보이는데 종주를 하는 사람들 같지는 않았다. 어제 여기까지 왔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니 날씨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앞으로 남은 일정을 제대로 잘 끝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 우선 허기부터 채워야 한다. 편의점이 여러 개 보이고 그중 하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와 감자칩으로 요기를 했다. 화장실에 가려고 주인에게 물어보니 역 건물로 가라고 했다. 들어가 보니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온천이다. 안동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온천이 있어 여러 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 시설이 아주 훌륭했다. 여기도 그렇겠지 하는 상상만 하고 시간이 없어 지나쳐야 하는 사정이 아쉬웠다. 행천교차로를 향해 달리는데 고개가 나타났다. 그리 가파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전 내내 라이딩을 한 사람에게는 숨을 헐떡이게 할 정도가 된다. 아침에 착용한 마스크를 핸들 거치대에 걸고 페달을 밟았다. 정상에 도착하니 소조령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1시간을 달리니 행촌교차로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그런데 삼거리 교차로에 인증센터만 있고 주변에 자동차 정비공장 외에 건물이 없다. 인증부스 옆에 해장국 이정표가 있어 가보았으나 문을 닫고 있었다. 큰일이다.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하는 수 없이 물 한 모금 마시고 오촌 자전거 길로 접어들었다. 행천교차로에서 괴강교까지는 쌍천 구간으로 불리우는 것 같다. 자전거길이 4대강 공사로 만든 제방 위에 있지만 강 건너편은 공사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경치를 감상했다. 오촌 자전거길에는 식당이 없다. 휴게소가 하나 보이는데 수리 중이라고 안내판이 있었다.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다행히 자전거길에서 잠시 일반 도로로 접어드는 구간에서 식당을 만났다. 할매 청국장 간판을 보고 영업을 하기에 들어갔다. 맛이나 가격을 불문하고 여기서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면서. 가격은 평범했다. 대표 메뉴를 주문하고 먹어보니 시골 맛이 났다. 나에게 음식을 내려놓고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는 종업원과 할머니의 대화가 들리는데 할머니가 주인이었고 종업원은 며느리였다.
자기 집에서 직접 지은 콩으로 만든 청국장이라고 했다. 식재료로 쓰이는 채소도 다 농사 지은 것이라며 대단한 자부심을 보여주셨다. 국산콩으로 만든 음식이라면 대단히 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든든히 배를 채운 몸과 마음으로 다시 달리는데 왼쪽으로 규모가 큰 휴게소가 보였다. 생곡 휴게소라는 간판이 서 있고 식당도 제법 크다. 조금 더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 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돌아와 보니 오다가 우측으로 다리를 건넜어야 했다. 이정표는 없었고 도로에 그어진 파란색 실선은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특별히 경치가 아름다워 감상하다가 표시를 놓친 것은 아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잠깐 상념에 젖을 때가 있다. 물론 전방에서 일어나는 교통 상황은 다 감지하지만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표시들은 놓칠 때도 있다. 이번이 그런 경우이다.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한동안 지도도 보지 않았던 것 같다. 다시 쌍천 구간으로 들어섰고 개발의 흔적이 없는 경치가 이어졌다. 쌍천 구간 끝 무렵에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 시설을 만드느라 기존의 자전거 길을 폐쇄하고 우회로를 페인트로 표시해 놓았다. 5분 정도 달리다 보니 갑자기 자전거 길 표시가 사라졌다. 한참을 헤맸다. 아마 30분은 좋게 넘었을 것 같다. 칠성교 앞에서 일반 도로를 횡단하여 건너도록 되어 있었다. 도로의 페인트는 다 지워져 있었고 당연히 이정표도 없었다. 괴강교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인증부스 주변이 사설 캠핑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매점도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되어 있었는데 휴업 상태였다. 몸에서 이온 음료를 부르고 있었는데 물병에 있는 물만 마실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경치가 자연스럽고 소박했다. 단아한 조선 여인의 비녀낀 뒷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달리다가 또 길을 잃었다. 칠성교 앞에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길을 헤매다가 지도를 비교해보고 겨우 찾았다. 동률교 앞에서 일반 도로를 건넜어야 했다. 조금 더 가니 멋진 자전거 길이 나왔다. 북한강 자전거 길 중에서 대성리에서 세터 삼거리 구간과 강촌에서 신매대교 구간에 이런 목조 자전거 전용 교량이 있다. 특히 강촌에서 신매대교 구간의 것은 수면에 가깝게 건설되어 있어 마치 물 위에 떠서 라이딩을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특히 물 한 개라도 피어오르는 경우에는 구름 속을 떠다니는 기분이 들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 다리를 구름다리라고 부르기로 했다. 언덕을 만나 힘들게 올라보니 겨우 해발 228m인 모래제였다. 제대로 쉬지 않고 몇 시간째 라이딩을 해서 지친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물 한 모금 마시며 숨을 돌렸다. 마땅히 쉴 만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런 길에서는 계속 페달을 밟게 된다. 예상치 않은 황당한 사건을 경험해서일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오래 쉬게 되면 불안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친 숨만 찾아들면 출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든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는데 어느 규각 밑으로 내려가는 지점에서 어떤 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관계로 도로를 폐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우회 도로에 대한 표시나 안내가 없었다. 자전거길 관리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지도에 표시된 자전거 도로를 보며 짐작으로 달리다가 다시 길을 잃었다. 일반 도로와 겸용이라고 표시된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전용 도로가 나오는데 사곡교 앞이었다. 길을 따라 계속 가니 군청 소재지로 들어가면서
지도의 도로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었다. 30분 이상을 헤매다가 지나가는 주민이 한 명 있어 물어보니 새로 건설한 자전거 길이 있다며 진입로를 알려주었다. 어처구니가 없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지자체에는 자전거 도로 관리에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다. 증평군으로 진입하기 전에 갈림길을 만났다.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백로공원 인증센터로 연결된다. 황당한 사건을 2번이나 겪고 맥이 빠진 상태에서 인증센터에 도착하니 16시 56분이었다. 공원의 면적은 넓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이 공원은 지역 주민이 제법 이용하는 장소인가 보다. 반면에 오천 자전거 길을 이용하는 라이더는 별로 없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 무심청교 인증센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무심청교 부근의 숙소를 검색하니 호텔만 하나 있고 가격은 10만 원이라고 했다. 이른 시간이지만 이곳 증평에서 숙소를 정해야 한다. 3개의 모텔이 있는데 하나는 자전거를 방해 들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세탁기를 사용할 때 세제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에 전화한 곳은 모두 가능하며 현금으로 계산하면 3만 원에 할인해 주겠다고 했다. 당연히 마지막 집으로 결정. 그랜드 모텔, 자전거 도로에서 500여 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인은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친절하며 부침성이 있었다. 식당을 추천해 달라고 하자 몸소 현관을 나가 방향을 가리키며 알려주었다. 제공하는 일회용품은 기본 수준이고 방 안의 온도는 서늘한 편이었다. 대신 침대에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다. 샤워기가 새지 않았으면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다. 샤워를 한 후 세탁기를 작동시켰다. 그리고 주인이 열심히 설명해준 식당으로 갔다. 김치찌개 전문점이었는데 체인점이었고 조미료 맛이 강하게 났지만 주인이 친절했다.